지금 세계는 BTS, 오징어 게임 등으로 코리아 열풍이 매우 뜨겁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한류 문화 영향으로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많은 외국인들의 방문과 정착으로 이어지며 K부동산의 시대가 떠오르고 많은 외국 자금이 국내로 유입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때 매우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달장군TV 방문에 감사드리며 오늘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외국환 거래 검사 및 과태료 부과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등 많은 외국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돈은 국적을 중요시하기보다 현재 머물러 살고 있는 국가에서 내가 거주자냐 아니면 비거주자냐를 우선시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돈거래, 즉 머니의 이동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외국환 거래라는 법적 절차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선 해외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은행 송금으로 해외 은행에서 국내 은행으로 계좌 이체하는 것이죠. 이때 모든 송금 결과는 외국환 은행을 통해 한국은행으로 보고됩니다. 둘째는 휴대 반입으로 공항 또는 항만을 통해 방문객이 직접 들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때 미국 달러 기준에서 1만 불을 초과하는 현금에 대해서는 세관, 즉 관세청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금융 분야 정부부처로서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은 건전한 외국환 거래와 시장 기능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외국환 거래법이라는 법적 기틀 속에서 정책을 수립하며 집행기관으로서 독립기관인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 관세청 등을 통해 외국환 거래 감시 및 통제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IMF를 통해 국가적 위기를 겪은 바 있는 정부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법규 위반자를 적발해오고 있는데, 문제는 당사자의 이해 및 지식 부족으로 복잡한 외국환 거래의 법적 절차에 대해 신고 및 보고 의무를 모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 법규를 위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 및 관세청에서는 법규 위반자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인지신고를 하고 있으며 금감원 내부적인 자체 조사를 통해서도 위반 거래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는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잔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외국환 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부동산 취득신고라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의 위반입니다.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취득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부동산을 양도 후 해외로 자금을 반출할 수 없기에 위반자 스스로가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는 과태료 부과액을 50% 감경해주고 있습니다. 금감원 외환감독국으로 인지신고 경위서가 접수되면 외환검사팀에서는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혐의 조사를 준비하며, 이때부터는 위반자에 대한 자진신고 50% 감경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금감원에서는 위반거래 혐의자에 대해 계약서류 및 자금증빙서류 등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혐의자와 면담을 통해 소명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만약 기한 내 소명자료의 제출이나 방문 면담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감원 내부 조사를 바탕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가족, 지인분들께서 금감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 우편물 또는 전화 연락을 받게 되면 매우 당황해 하시는데, 있는 그대로 소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짜집기식의 허위 소명 등은 통하지 않습니다. 금감원은 외환감시 전산망을 통해 매우 간단하게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시에는 반드시 외국환 은행 또는 한국은행을 통해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금감원에서는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유권과 외환감시 전산망에
부동산 취득 신고 여부를 쉽게 비교 대조해 볼 수 있기에 위반 여부 판별이 매우 용이합니다. 또한 감시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거액 거래 또는 소액 쪼개기 입출금은 물론 거래 당사자별, 기간별, 지역별 등 테마별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외환거래 미신고 등을 쉽게 구분해내어 지난 2017년에는 313명에서 작년 11월 기준 603명으로 과거 대비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금감원에서는 소명 자료 및 면담을 통해 외국환 거래 법규 위반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처분, 즉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하며 이때 15일의 의견 진술 기간을 부여하는데 15일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 시 3주의 기간이며 혐의자가 이때 별다른 의의가 없다면 진술 기간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에는 20%를 감경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교통법규 위반 시 집으로 날라오는 납부고지서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과태료 부과액은 위반금액 기준 4%로서 1억원 기준 시 400만원이며 만약 과태료 부과액이 10억원을 초과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만약 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어 금감원장의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민간 전문위원 6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이 당사자에 대한 처분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금감원 제재심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해당 결과서를 정부부처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게 되고 금융위원회에서는 당사자에게 처분 결과를 서면 통보하면서 행정처분 절차는 종결됩니다. 만약 이때도 당사자가 처분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법원에 행정소송하시면 되겠습니다. IMF를 통해 외환보유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있는 우리 정부에서는 외국 자금의 이동에 대해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외환자금의 추적 및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국환 거래법이라는 접하기 어려운 법을 알고 있는 일반인도 극소수인데 하물며 외국인은 오죽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많은 해외 동포 및 외국인이 이러한 법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발생되는 과태료 처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 절차를 벗어나 다양한 법규의 준수를 따라야 합니다. 이에 각종 서류 준비 및 자금 증빙, 한국은행 및 외국환 은행 신고 등을 전문적으로 상담해 드리니 전화, 문자, 카톡 등으로 부담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정보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